자, 이재명 지사가 네. 이 외신 기자 회견을 했죠. 네. 이걸 이제 따로따로 했는데 사실상 기사는 이재명만 한 것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윤석열은 뭘 했는지 관련 기사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차이입니다. 그동안의 어떤 그 아니 뭐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볼 때. 그 전에 윤석열이 했으니까 며칠 전인가 뭐 일주일 전인가 아무튼 그 전에 했고. 근데 거기에 대한 뭐 내용의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서 2번 통역을 했다 뭐 이런 거 윤석열이. 그러니까 영어로 질문을 하니까 통역이 한국말로 해줬는데 뭔 옆에 소리야? 보좌관이 다시 질문 이런 질문이고요. 이 두 번째는 요겁니다. 보좌관이 아니고 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인데 이태일씨인가 뭐 그 사람. 그 사람 누구야? 외신 기자 클럽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 외신 그래? 기자 클럽 기자예요 사람인데. 아마. 아 진짜? 다시 설명해 준 거예요. 왜? 그 전에. 그러니까 영어도 윤석열- 못하고 한국어도 못하는 거지. 윤석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근데 난 너무 웃긴 게 그럼 저 사람은 이재명 후보 옆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겠죠? 딱히 할 말이 없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고요. 일단 아무튼 이재명 후보가 여러 그 국가들 언론하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주목받은 게 이제 일본 언론하고의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아유 용감하게 제일 먼저 손들어서 얘기하더라고. 용감하게 도발적으로 얘기를 꺼냈는데 일본어가. 한국어로 얘기하더라. 한국말 잘하더라 잘하더라. 질문. 윤석열보다 훨씬 잘하더군요. 그러니까 단어가 보관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래서 한자어로 뭐지? 되게 많이 써보면서. 그래서 한마디로 독일을 배워라 니네는.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를 할 거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리고 니네가 자꾸 이 문제 징용이나 보상 문제를 꺼내는 거는 니네 사법체계는 이 정치하는 애들이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제니까 그러고 우리는 상권 분립이 돼서 그런 거 안 돼. 니들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야. 근데 이 말을 윤석열이가 어디 코라시아인가 거기 가가지고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가가지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끌어들였다. 일본 문제를.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상권 분립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는 거예요. 법을 공부했다는 놈이. 아니 무슨 말이야? 여기는 검찰공화국이고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행정부가 움직여가지고 사법부를 어떻게 판결을 바꿀 수가 있다는 소린지 도대체. 법이 뭔 소용이 있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당연하지. 이런 거지. 얘가 말하는 법과 원칙이라 하면 내 맘대로야. 그래서 엉망진창이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물어봤죠. 실형 대일 강경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실용외교주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렇죠. 그 앞에 얘기가 더 중요해요. 그 얘기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고용인이다. 국민들한테 고용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고용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는 원하는 일을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다. 맞아요. 왜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서 분노하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 그게 실용적인 거다라고 하는데 앞부분을 잘라버렸어. 나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책을 취할 거다라는 부분을 잘라버리고 실용외교주의자다라고만 써놓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회담 협약 있잖아요. 오부치.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는 일본이 통일한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지금도 똑같이 일본의 반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한일 관계가 협력 관계로 갈 수 우리가 있다까지 얘기를 니들한테 했어요. 돈 받으려고 이러는 거냐 사과 받으려고 하는 그렇지. 거지. 옛날에도 하던 사과를 지금은 안 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 보러 풀어오라고 내가 니네들이 시대착오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당연한 말인데 이재명 후보한테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거죠. 모르는 거지. 지금 이 아니 상황, 못해. 바보, 일본 바보. 눈치 보느라고 이런 얘기를 바보. 못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오늘 윤석열은 지금 주일 대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친일파들끼리 쿵짝쿵짝한 정식 모임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들을지 오후 기사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이외에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또 질문 문제 안에는 뭐 이거를 왜 질문하지 싶었는데 주택 문제에 관련된 부동산 문제에 관련된 질문도 있더라고요. 경제 문제라고 해서 그런지. 근데 나는 그 이재명 후보의 식견에 놀란 게 이걸 물어본 데가 싱가포르 기자야. 맞아요. 그래서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좀 다릅니다. 왜냐면 사실 싱가포르는 집값도 엄청 비싸지만 거기는 땅덩어리 자체가 네. 너무 작아. 그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국가가 사실상 그렇지. 거의 모든 그 부동산 분양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거를 강력하게 추진하거든요. 그리고 싱가포르 사실은 독재 국가 아닙니까? 잘 사는 북한이죠. 네. 네, 싱가포르는 무서운 나라인데 거기. 그렇습니다. 류칸유의 가족의 나라죠. 근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주택 정책이라든지 뭐 서민들이 또는 청년들이 집 살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경우가 다른 거고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주거로 이루어져야 될 주택이 투기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이 문제다. 그걸 하기 위해서 공급은 공급대로 할 것이고, 그렇죠. 공적인 뭐 자금을 투여해서라도 공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임대를 늘려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자들 같으면 이해를 못했을 얘긴데, 역시 외신 기자들은 이해를 다 하더라고,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은 이해해요. 네. 그리고 또 뭐 햇볕 정책이나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유화된 정책만 쓰지 않는다. 일본이랑 똑같다는 거야. 실용적으로 하겠다는 거야. 하는 거 봐서. 하는 거 봐서 상황에 그에 따라서. 맞춰서 대처해주겠다는 거죠. 역시 무서운 삼촌다운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무서운 삼촌 넘어가면 니들이 불편해져 되게 힘들어. 그리고 나는 이제 이번 외신 기자회견에서 기대했던 게 미중 관계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물어볼 줄 알았어요. 안 물어보더라고. 한 놈도 안 물어봅니다. 일본 얘기만 하다 끝났어요. 왜? 그 얘기 하게 되면 우리 자랑할 거 많거든. 지금 하는 거 봤죠? 지금 미국, 중국이 다 우리 편이에요. 우리 눈치 봐요. 일본은 왕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일본한테 수그러들면서 우리가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굽히고 들어가면서 외교관과 복원해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다. 반성해라 말이야. 독일처럼 매년 총리가 나와갖고 그 날짜 되면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독일은 반성합니다. 재발 방지합니다. 라고 형식적으로라도 아니면 사과를 해야. 공식적으로 해야죠. 그럼 공식적으로 해야 그 진심을 일말이라도 믿어줄 거 아니야. 사과 받는 사람이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그렇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독일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자꾸 그러면 니들도 개사과로 그냥 전부 다 도배해갖고 보내버리려니까. 네. 사실 개사과지 지금. 지금 일본이 했던 쟤들이 하는 거는 우리한테 하는 개사과예요. 진짜 네. 개사과밖에 그러니까, 안 돼. 똑같은 방식으로 성의 없는 사과, 지금과 같은 포션을 취한다 그러면 일본 망해도 우리 진짜 안 도와줄 거다라는 마음으로 강경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일본이 반응이 나왔는데 NHK가 일본의 혹독한 발언이다. 왜냐? 이거 사실 대서특필해야 됩니다. 왜냐 일본한테 이재명 후보가 그때 그랬거든. 일본이 대륙 진출의 욕망이 보인다.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극우 정치인들에 대해서 막 쓴소리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NHK가 깜짝 놀라서 제발 찔린 거지.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정말 혹독하다. 정말 이분 이렇게 되면 얘기했어요. 우리 많이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되면서 네. 오늘 일본 대사가 적극적으로 윤석열한테 빨아주지 않을까라는 일본 그거하고 똑같아. 권성동한테 나경원이랑 다 힘 실어줘가지고 똑 떨어진 그렇지. 것처럼 일본 대사가 막 윤석열 인품도 좋고요 기대되는 그러면 대통령이고요. 국민들이 바로 이거 국내운동 들어가야겠는데 이거 나오는 거야. 저 새끼 저거 친일 매국노세. 그래서 요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참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오후에 기사가 너무 궁금한 네. 게 아마 쿵짝이 잘 맞아가지고 윤석열 또 실수할 거라고 100%. 그러면서 아마
또 친일 발언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윤석열은 안 했다고 하지만 비공개로 해도 일본 신문에서 대서특필할 거고 그렇지. 지금 대한민국의 재선 가능성 1호 후보가 일본한테 이렇게 한다더라. 그렇지. 관계 개선하고 지금 있는 문제 선제 해결하고 네. 독도 문제 협의하고 7광구 문제하고 다 해준다 그랬다더라 라고 나는 일본에서 대서특필할 걸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오겠지 안으로. 그러면 또 윤석열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면서 또 엉뚱한 소리 하겠죠. 네. 하지만 뻔히 보입니다. 우리 박근혜 때 저기를 봤을 때 일본 애들은 엠바고 안 지킵디다. 가깝디다 한 얘기. 다 까야죠.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 해주는데 얼마나 좋아. 네, 다음은 이재명 후보 관련된 조폭 연루설. 네. 제가 전문가죠, 또 이 분야에. 네, 성남국제파 조폭 연루설에 관한 기사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조폭 연루설 보도를 보도한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 3곳에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한 곳은 어디냐면은 펜앤드마이크. 에이. 뭐야? 저 정규제 아. 그런 정규제 TV 계열이야? 네,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급이다. 조선일보, 문화일보가 이런 얘기죠. 네. 근데 뭐- 이런 기사는 또 잘 안 나와요? 지들 불리한 건 안 쓰긴 네, 불리한 하는데. 건안 써요? 자, 이거를 이제 그동안 이걸로 해서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강력하게 고발하고 금융치료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 민주당 그 TF에서 여기 TF 맡고 있는 사람이 그 김병기 의원이거든요. 김병기 어우, 의원님은 국정원 출신이시죠? 무서워, 그분은. 이분 무서우신 분이죠. 예, 무서운 어. 직장 생활을 무서운 곳에서 혹독하게 하신 분이죠. 진짜 이분이 뜨면은 좀 무서운 것 같아. 그리고 조폭 연루설 이번에 이상한 사진 갖고 와갖고 했던 사람한테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가능성이 많아 보여서 얘기했다고. 네.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서 한 얘기라고 그러면서 두리뭉실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강력한 법적 제재를 취해야 됩니다. 이 관련돼 있는 사람들 자체는 전부 다. 그뿐이 아니라 지금 MBN이나 뭐 다른 데도 채널A 같은 것도 지금 다 지금 이거를 허위 주장에 대해서 현안 대응 TF 김병기 의원이 요거를 할 거다. 대응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비싼 비용을 몽땅 물려가지고 아주 돈으로 탈탈 털어줬으면 싶고요. 아니 돈으로 안 털더라도 이런 게 자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이게 허위니까 더 이상 쓰지 마라. 그렇지, 함부로 못 쓰게끔 요런 걸 일벌백계 차곡차곡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쌓아놔야 됩니다. 돼요. 예, 네. 쌓아놔야 돼요.